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 오지연입니다. 오늘은 선전고 1학년 23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 가보겠습니다. 자, 선전고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처럼 문항수가 총 35문항이 나오고요. 선택형 등 그대로 29문항, 서술형 6문항. 그 다음에 시험 범위도 언제나처럼 교과서 2과, 그리고 바로 직접 모의고사인 23년 고1 9월 모의고사가 21에서 24번, 29에서 42번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전고의 가장 큰 장점은 친구들이 시간을 활용하기 편하게 그 어법과 서술형이 나오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는 31에서 34번, 36에서 40번 이렇게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서 어법과 서술형을 이제 암기할 부분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를 회독 공부를 많이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점수를 따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어휘도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지는 않게끔 단순 암기만 해도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휘가 바로 이제 문제 나올 때 단순 한글 뜻 매칭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 오답률이 한 번씩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이제 어휘 프린트가 어렵지 않게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는 쉽게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회독을 돌리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비슷한 뜻으로 이제 헷갈리게끔 시험에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을 딱 암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점이 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교과서 외부 지문이 비슷하게 항상 범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편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루스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긴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범위에서는 교과서가 선택형 8문항, 서술형 4문항, 총 12문항이 나왔고, 그와 반대로 이제 23년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택형이 18문항, 그리고 서술형 2문항, 조금 더 문항수가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시험 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면, 모의고사 회독 부분을 더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지문 2개가 나오게 되는데 신지문은 이제 새로 나오는 지문이다 보니까 사실 대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묻는 부분이라 평소에 이제 수능 대비를 하면서 정규 수업을 잘 듣는다면 그래도 이제 기출에서 나오는 부분이라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그 부분이라 생각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모의고사가 3등급 미치다. 나는 내신형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신지문을 조금 넘어가고 본인이 대비한 것부터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그다음 시간 배분이 되었을 경우에 다시 침착하게 문제를 푸는 그런 스킬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친구들이 했을 때 점수대가 더 오르는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 조금 더 암기하고 대비한 걸 토대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본인의 장점이다, 강세가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선전고 시험 분석 출제 특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선전고는 정말 딱 그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이제 대비하기 정말 좋아하는 학교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선전고 하면 제가 이제 수업 그 할 때 우리 어법 개수 고르기, 그다음에 문맥상의 어휘 고르기, 그리고 뭐 타겟 문법을 가지고 영작하기, 그리고 모의고사의 뭐 요지를 배열해서 영작하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시험 대비를 할 때 딱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는 특히 선전고는 내가 정직하게 공부하고 대비 그 포커스에 맞춰서 공부한 만큼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등급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어휘 프린트 어렵지 않게끔, 이번엔 특히 헷갈리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평이한 수준으로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왔고요. 교과서에서 어법 2문제, 문맥상 어휘 1문제. 자, 근데 이제 문맥상 어휘가 교과서보다는 오히려 외부 지문 쪽으로 조금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도 조금 더 그 반영을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모의고사에서 문맥상 어휘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지금 기출 분석을 표시해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어법 개수 고르기,
문맥상 어휘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공부하든 모의고사를 공부하든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는 8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어법이나 서술형 그 나오는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정말 이제 영어가 어려운 친구들은 5번 내지 아니면 7번, 8번 이렇게 많이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눈에 익혀지고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 끊어서 잘 보이고 그리고 암기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의 서술형은 문법 영작이 서답형 1번에서 4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무조건 달달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교과서 문법이 보통은 한 과에 2개씩 이렇게 타겟 문법이 정해져 있는데요. 딱 기본 개념이랑 거기서 크게 심화되지 않고 개념 가지고 어느 정도 영작만 할 수 있으면 대부분 서답형 1번부터 4번까지는 점수를 맞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점수를 가져가는 곳이다. 점수를 내가 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마음으로 외우고 가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그 어법 고치기가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어법 고치기 대신에 그 외부 지문에서 요약문 빈칸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기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출을 참고는 하되 그대로 나온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조금 지문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지문마다 어떤 지문은 주제 제목 찾기 내기가 좋은 지문이 있고 문맥상 어휘 또는 간접쓰기 유형으로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하기 이렇게 뚜렷한 특징이 보이는 지문들을 여러분이 공부할 때 생각을 하고 시험 직전에도 그 필기해놓던 것들을 토대로 이 지문은 이렇게 시험 내기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외부 지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법 2문제.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어법 개수 고르기잖아요. 사실은 선정고 자체가 어법을 굉장히 어렵게 내는 건 아닌데 어쨌든 변형이 되는 게 있어서 본인이 그대로 암기하거나 본대로 나온다면 좋지만 이 변형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문맥상 어휘 문제. 이따 뒤에서 문맥상 어휘가 왜 어려운지, 단어가 변형되고 있는데 어떻게 변형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영작, 서답형 1번에서 4번까지는 점수 주는 문제지만은 서답형 5, 6번에서 만약에 이제 특히 모의고사에서 그 한글 뜻 없이 요지를 영작 순서 배열해서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은 만약에 본인이 모의고사를 특히 요지 문장을 달달달 암기한 게 아니라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서답형 3번이 이제 요지를 이제 쓰는 문제였는데 한글 뜻이 우선 없었고 그다음 심지어 변형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시험에서는 변형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기본에 충실은 하되 참고는 하고 그리고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융통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조금 더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 다행히 변형이 크게 되지 않아서 답을 잘 썼고 어렵지 않았다고 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요약문 빈칸이 나왔어요. 원래는 어법 고치기가 있었는데 요약문 빈칸으로 나오면서 새롭게 나오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는 다행히 그 수업하는 방식이 기출 토대로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라고 수업하기보다는 이 지문은 요약문 내기가 좋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지문은 순서 배열하기가 좋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연습한 부분이라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정고가 어법이랑 어휘, 문맥상 어휘가 변형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형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시험 수준이 어렵지는 않았다고 보통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킬러 문항이 뭘까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딱히 킬러 문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나눴지만 그래도 이제 어법이 만약에 변형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들은 그래도 잘 풀었지만 그 변형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 이제 변형입니다. Air tunnel that allowed, 뭐뭐를 허용했던 에어 터널이란 뜻인데, 자, that allowed 보시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일반 동사죠. 자, 하는 역할은 관계사절이 이끄면 형용사절이잖아요. 형용사절로서 이렇게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형됐냐면, 현재 분사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럼 똑같이 허용하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역할하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에도 그대로 출제가 됐고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했던 게 그런 기본적인 문법들은 누적이 돼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시험을 끝나고 나서 클리닉을 가질 때 본인들이 이제 맞았던 틀렸던 어법은 다시 풀어보고 선정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법을 내는 걸 좋아하느냐, 선생님들의 스타일이 어떤 걸 선호하시느냐 이렇게 저희가 클리닉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저희가 같이 그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했던 것들이 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친구들도 평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서 문제 푸는 게 더 쉬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원래 지문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전치사를 써서 뒤에 완전한절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3부터 계속했던 이제 탑3에 드는 이 관계대명사 문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형되기가 좋죠? 전치사를 다시 뒤로 돌려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대시나 위치를 써도 되고 지금 변형된 거는 생략이 돼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문법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변형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 예측 가능한 변형 범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변형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변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능수가 몇 개가 있는지 연습을 많이 해놓는다면 그래도 어렵진 않은 수준이다. 자, 근데 3번 보시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건데요. 자, 이게 지금 워즈를 원로 고쳐야 되는 수일치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어를 보고 동사를 수일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어 자리에 이 factors 부분에 밑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밑줄이 위치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럼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밑줄이 있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밑줄 앞에 있는 factors와 수일치를 해서 오답이겠구나라는 그 도출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정구 스타일은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밑줄이 있으면 밑줄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뒤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함정이 있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8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 보시면요. 단어도 이제 변형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모의고사 38번에서 I'll blurring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흐릿해지고 있다. 흐릿해지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clarity, 명확성을 잃고 있다. 자, 같은 말이죠. 이렇게 동의어나 유의어 같은 걸 사용해서 품사가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같이 이제 paraphrasing 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그대로 예측할 수 있으면 좋지만 예측이 안 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paraphrasing한 연습을 문장 변형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어휘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휘의 힘을 기르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단어 암기, 그리고 유의어, 반의어 암기, 그리고 문맥상의 단어 넣기 이런 연습은 내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평소 실력이기 때문에 단어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는다면 그래도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다, 미니마이즈가 diminish, 감소하다로 나왔는데요. 완벽하게 동의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줄어든다는 의미에서는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egmentor, segregator. 조금 고난도 어휘로 변형됐죠. 분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잘 보시면요. 어려운 이유는, 자, 밑줄을 보면 distinction 자체는 그대로 변형되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앞에가 밑줄이 없어요, 여러분. greater, the least.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정고는 아까 어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문제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함정에 빠지기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스팅션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앞에가 greater에서 list로 반의어로 이제 변형이 됐죠. 그러니까 4번이 오답인 문제인데 친구들은 단순 본문 암기를 했을 경우에 아니면 꼼꼼하게 밑줄의 앞에를 보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오답이라 생각을 안 하고 3번이 조금 낯서니까 뭐 3번 세그리게이터를 고른다든지 1번을 고른다든지 이런 문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그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는데 integrating이 통합하는 거고 separate가 분리를 하는 건데 당연히 봤을 때는 반이어니까 5번이 잘못됐겠구나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요. 밑줄 앞부분을 보면은 원래는 prefer, integrating 그러니까 통합하는 걸 선호한다 이게 정답인데요. 앞에 rarely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함정 문제를 낸 거예요. rarely prefer separating 하면은 분리하는 걸 거의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리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에 통합하는 걸 선호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정고는 문제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밑줄이
본질이 아닌 곳을, 그러니까 핵심 부분이 아닌 곳을 반드시 꼼꼼하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학교다. 그리고 본문 암기를 저는 하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물론 달달달 모든 걸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본문 암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기본적인 그 단어라던가 기본적인 문장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본문 암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되면 이렇게 변형됐을 때 어떻게 그게 눈에 띌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본문 암기를 하되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변형될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동의어나 반의어를 가지고 함정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는 연습만 해도 그래도 선전고는 점수를 어느 정도 내기는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선전고의 특징은 좀 뚜렷한 편이에요. 단어, 기본 단어 암기해 주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어법 개수 고르기, 문맥상 어휘, 기본적인 독해 수능 유형들, 그리고 특히나 모의고사에서는 어법과 서술형에 나오는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히나 달달달 암기할 부분들, 그리고 변형이 된다면 어떻게 변형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때 많이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학교라서 조금 대비하기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러면은 기말고사도 열심히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베이스캠프 오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